박영숙 씨는 평생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제사, 병원 간병, 남편 사업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해야지라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남편 김태호는 그런 아내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 돌아가는 거 알지? 그 말은 고맙다는 인사 같았지만 실상은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영숙의 하루는 더욱 고달팠습니다. 새벽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전엔 병원으로 달려가 간병을 했습니다. 점심은 병실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고 오후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면 설거지와 빨래가 기다렸고 잠들기 전엔 다음날 병원에 가져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그녀는 어느새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시댁의 그림자로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과 굽은 어깨, 생기 없는 표정. 언제부턴가 웃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습관처럼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 아니, 이미 끝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하고 모레도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편히 가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곧 몰려올 조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상주는 남편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걸 챙긴 건 그녀였습니다. 음식 주문, 조화 배치, 방명록 정리까지 3일장 내내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어머니 편히 가셨어요. 친척들이 칭찬했지만 남편은 무표정을 하며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잖아. 엄마 일은 다 정리됐으니까. 그 말에 영숙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냉정함보다 자신의 삶이 끝난 일처럼 취급되는 게 서글펐습니다. 3년간의 간병, 수없이 오갔던 병원길,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 정리 좀 하자. 어머니 명의였던 집,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해.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간병비랑 생활비로 유지한 거예요. 왜 당신 이름으로요? 어차피 우리 가족 거잖아. 그냥 절차상 그래야 한대.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도장만 찍어. 세금 덜 내려고 그러는 거야. 영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집 명에 내 이름으로 바꾸자는 거지. 간단해. 영숙은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 그 집은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지킨 집이에요. 그건 알지. 남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처리하듯 담담했습니다. 영숙은 그 무심함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고생했어, 영숙아. 그 말 한마디면 도장 찍을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찍어. 그 순간 영숙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3년간의 간병, 수십 년간의 헌신, 그 모든 게 도장 한 번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없으면 도장도 없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사진첩, 색바랜 손수건,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안경.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숙은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숙아, 내 덕분에 내가 편히 살았다. 태호는 아직 철이 없으니 머뭇 말아라. 이 집은 내 손으로 지킨 집이니 내 이름으로 두거라. 내가 살아서 못해준 말이지만 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다. 고맙다, 영숙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 외로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편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자는데요. 제가 지켜도 되나요? 변호사는 편지를 읽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고인의 뜻이 분명하고 실제로 영숙 씨가 간병하며 관리하셨다면 정당한 권리예요. 유언장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 말에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지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준비했던 명예 이전 서류, 다른 하나는 영숙이 새로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이건 뭐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라고? 네, 당신이 원하던 서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서류도 있어요. 영숙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설마 진심이야? 이 나이에 이혼하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은 평생 나를 며느리로만 봤지만 이제 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영숙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셨어? 네, 이 집은 어머니가 내게 맡기신 거예요. 당신이 아니에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해야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은 순간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었어요. 영숙은 남편이 가져온 명예 이전 서류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예요. 박영숙,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차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 평생을 참으며 살던 여자는 마침내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그녀의 봄은 지금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봄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